안녕하세요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다. 전면전으로 치달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러나 뿌리자원전이 변수로 솟아오르면서 전쟁 종식은 물론 휴전 이야기까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는 물론전 유럽이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규정과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국가 사이에서 재등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립국위원회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미 종교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교전쟁 CDMZ를 두고 만든 중립국감독위원회 모델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유엔 총회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두 국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러시아라는 신화는 뒤로해야 하는 옛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격적인 친구를 드러냈습니다. 푸틴의 망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야욕을 꺾는 국가가 되겠다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 플랫폼 정상회담을 통해 이 전쟁의 끝은 크림반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도 하에 결성된 국제협의체인 크림 플랫폼은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유럽과 우크라이나 세력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품과 병력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을 끝내려면 이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이 명분은 물론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29일 흑해 연안 남부 요충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복작전에 그는 돌입했습니다. 헤르손 북서쪽 프라우딘의 마을을 중심으로 총 3갈래 공격을 퍼부으며 러시아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을 향해 지금 도망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남부의 노손 지역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보충됨에 따라 무기를 바탕으로 진군이 가능해진 덕분에 이번 작전이 가능해졌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06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군림하고 있는 하이마트를 비롯해 155mm 약보함 레이더, 파괴미사일 등이 보충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과감한 공세전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맞서 다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급에 있어 계속 문제점을 드러냈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헤르선 공격에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배치된 S-3 지대공 미사일을 크림반도 인근으로 가져오는가 하면 이란산 공격용 드론도 배치를 하며 전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 수송기가 이란을 떠나 크림반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며 무아제를 식스 프라이드 129, 차에드 1901 등 이런 상공격들은 세종이 수송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황에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전쟁 가운데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다 함께 상황에 처해 있죠. 사실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이 손해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감한 행보로 전환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 그 이유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향해 러시아는 지속적인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원전이 파괴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로 인해 자포리지와 원전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원자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재 자브리자 원전은 체르노빌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살피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급하게 인력을 파견, 원자력 시설 검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원전 단지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원전 인근 도시에 내리고 다르는 방사능 누출 시 발생되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오딘 알약 2만 5천 점을 배포했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죠. 폭격으로 인해 현지 시간으로 25일 원정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하는 등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망가지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 유럽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죠. 그렇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원전을 구출하고 하루빨리 원전 정상화를 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젤렌스키에게는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한 곳입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치기 위해 미사일을 남발한 결과 원전에 타격이 갔고 러시아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급박한 군동원과 러시아의 재빠른 반격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충돌을 했어도 승패가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을 끈 전쟁이 런던이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양측에서는 파친과 종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에 소요된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죠. 미국도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점점 부족해지는 물자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향한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는 바람에 자국 상황도 위태로울 정도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전쟁 비용이 양측을 합해 3,100달러, 한화로 4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예산이 올해 6,104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한국 예산의 3분의 1을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력한 미국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상호 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휴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위상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던 전적이 있기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충분히 철수가 가능한 상황. 자버리자 원전 문제도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요. 유엔군 사령부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례를 이번 문제에 적용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국 간의 고서 지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전 협정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그 계획이었죠.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원래 내년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침범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 유엔 주도로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사령부 소속 단체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점 협정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유엔군 사령부가 지정한 2개 국가와 북한에서 지정한 2개 국가, 총 4개국 대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양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 단체에서 신임하는 국가대표를 보내 무력 분쟁을 막자는 해주시죠. 이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국이 신뢰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났다고 판단한 국가 내 국가를 선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사이에 중간지대를 주고 이 지역에 발생한 무력 분쟁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명분이 없는 러시아를 설득해 퇴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이 죽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포리자 먼저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원전 수리는 물론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총회 참석을 선언한 조 바이든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회원국들의 의사를 자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유엔 총회에 참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생 중립국위원회 구성원으로 이 체제를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장소로 활약했던 터키도 대상국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가 모두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진영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국가이기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미국 정계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신생중립국위원회에서 의장 역할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업무와 진행 상황을 곁에서 보았던 국가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전면전을 선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현실적인 방사능 위협을 앞두고 두 국가는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양국도 뒤에서 중립국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상황. 중립국위원회의 모델이 과연 성공적으로 양국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중립국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종해주셔서 감사합니다.